광주, 목포, 여수, MBC가 함께하는 오메 전라도. 오늘도 전라도의 저녁을 풍성하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우, 그냥 덥고요. 내일도 더울 것 같고 모레도 더울 것 같고. 너무 더워요. 여름에 그냥 더위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혜롭게 그냥 날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더운 날에 밖에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도 어우.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오늘 에어컨 아래 네.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덥다 했는데 자랑하는 겁니까? 반성. 진짜 소갈머리 없네. 그런데 그것보다 이 한여름에 우리를 더 덥게 만들어주는 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바로 일본 아우, 화이트리스트. 아우 그냥. 너무너무 더워집니다. 너무너무요. 정말 진정하시라고 말하지만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빨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네요. 예. 자, 여러분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청 소감,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것으로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과 관련된 네네. 여러분의 어떤 의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메 전라도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자, 지역 업체 역시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 이곳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지금 대책반을 꾸렸는데요. 단기간에는 이렇게 좀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충장로에 현수막이 걸렸네요. 주말에도 많이 봤는데. 네. 그래도 힘이 솟았어요. 불매운동하는 한국인들은 항상 하다가 만다, 또 일시적이다고 하는 그런 그 인상이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만큼만은 우리 충장 상인회가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우리의 민족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충장로 상인들은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도 사지도 않기로 약속을 하고 안경이나 또한 신발이나 이것을 취급하지 않기로 아주 결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안경점에도 일본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판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행태로 봤을 때 저희도 일본 제품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업소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이번에 일본의 꼰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 뻔때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좀 소비가 됐었으면 일본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망언 속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저희 회원들 동의하에 전부 동참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건어물도 일본 제품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우수성을 일본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양동시장이 또 저는 많죠. 9월 27일부터 2박 3일 오사카 가족여행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취소했습니다. 그 예약금은 좀 많이 그렇지만 취소했더라고요.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일본 그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않아야 되고 여행도 가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일본 제품의 학용품을 쓰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일본 제품의 음식을 먹지 않는 등의 노력으로 불매운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경제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보복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음료수나 또 일본이 주식을 매입한 관련한 그런 회사의 음료는 전혀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본 학용품 같은 거 잘 안 사용하고 일본 편의점에 잘 안 가게 돼요. 일본 불매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작은 제 힘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치졸한 경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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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네, 이번 참에 한번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성인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네네. 일본 불매 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한마디들이 전부 다 공통된 언어예요.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됩니다, 정말. 네. 우리 국민 화이팅입니다. 정말 제2의 독립운동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네. 정말 저희도 많이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일본의 의뢰 위치에서 하루빨리 우리 한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된 배경,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겁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도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실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제 그 한국을 우호적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 네. 그런 뜻이죠. 이제 백색 국가로 지정이 되면은 일본 정부가 수출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한 1,120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민감한 부분도 있고 덜 민감한 그런 물자도 있는데 이걸 개별 허가를 득해서 수출을 하게끔 하겠다. 그럼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한국을 적대 국가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20개의 전략 물자를 그때그때 이렇게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허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을 아주 배관시하고 적성 국가로 본다는 그런 거나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물자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손해가 보지만 수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이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도 아마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양쪽의 피해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보복을 시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일본 측도 물론 이제 적자를 보게 그러게 되겠죠. 네. 일본 기업도 어려워지겠는데 이건 대단히 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 아시다시피 그 2015년에 전 박근혜 대통령 네. 참 그때 엉터리 짓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그 10억 엔 받아가지고 네. 위안부 문제를 그걸 끝내자 재단 만들어서 끝내자 했지 않습니까? 네,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 때문에 일본은 그걸 기대를 했겠지만은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2018년에 이제 또 강제징용 배상을 대법원에서 네. 아니 한일 청구 협정과는 관계없이 개인 배상권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네. 아베가 뒤집어진 겁니다. 아베 네. 정권이. 자, 이렇게 되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북한 수교했을 때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결부돼 가지고 한국을 배제한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피해가 있을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나마 이쪽에 우리 호남 지방에서 광주는 한 420억 정도 피해액을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피해액보다 앞으로 이게 더 점차 확산이 될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광주가 한 8.1%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 전기 제품 쪽이 좀 많고 그런데 결국은 광주의 뿌리 산업 중에서 금형 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좀 피해를 좀 많이 보고 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리스트에서 빠진 것마저도 그 이상도 일본에서 또 요구를 할 일본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은 오는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고된 이 피해 상황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접수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월 28일부터 8월 2일에 발표했잖아요. 28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니까 여기에서 1,120까지나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늘어날 것인데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그 수입에 대해서 그걸 해 나가야죠. 자, 이번에 수출 규제 대책 추진 단장까지 이제 맡게 되시면서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하게 되실 텐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단에서 하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대책 추진단에 이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인 저를 단장으로 해서 수출과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 이게 싹 좀 결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우선은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피해액을 보면서 피해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상황반이 있고 금융지원반이 있고 수출지원반 이렇게 3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피해 상황도 점검하고 또 수출 기업 간에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제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도에 그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더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그들 이제 그 부품 소재 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한과 동시에 이제 금융 지원 또 지방세를 유예한다든가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네, 말씀하신 이 수출 규제 피해 신고 센터 여기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광주시 산하에 경제고용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이 경제고용진흥원에다가 그 이제 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놓고 그럼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다든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때 전화를 한다든가 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 그 대책반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또 현장도 나가고 지원도 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상황이 장기화된다거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업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R&D 인력을 좀 양성을 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정부대로 이번 추경부터 부품 소재 기업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걸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내년에 이제 본회 사안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가면서 중소기업의 R&D 그걸 통해서 우리 자체에서 부품 소재 기업을 키워내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체 수입선을 발굴을 하고 일본에 꼭 의존하지 않고 다른 데를 통해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대체 수입선도 발굴을 해 나간과 동시에 이제 그 지역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요 이걸 파악해서 R&D를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은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대기업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편하니까 그냥 일본 같은 데서 수입에다 쓰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지금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대단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 또 하는 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기술력을 키워서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정 불가피한 것은 수입선을 다변화하되 일본을 배제한 다른 쪽을 써서라도 이런 중장기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위기인 것은 확실하나 그러나 이 상황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 무역 보복에 맞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렇게 앞서서 보셨잖아요. 목포 쪽은 반응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상인들은 물론이고요. 뭐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일본 제품은 어떠한 것도 쓰지 않겠다라면서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쓰지 않겠다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수 쪽은 어떤가요? 저희 여수도 지금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가는 곳들이 많다 일본 보니까. 쪽에서도 많이 그렇죠. 오는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선 현수막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마음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규탄을 하고 있고 또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아까 보니까 역시 양무 호남 시민 국가다. 정말 우리 호남이 이걸 잘하고 있다. 근데 정부가 못한 것을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정부는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이번은 위기가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된 겁니다. 된 건데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의 주권을 이렇게 모욕하고 안하무인으로 했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아베 정권과 일본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노아베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선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는 가장 좋은 것은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우리 일본을 너무 많이 갑니다. 일본 가는 걸 철저히 자제하고 지금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서는 일본 제품들 있잖아요. 너무 많죠. 이거 잘 찾아내서 네. 안 써야 됩니다.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될수록 아베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되고 네. 저렇게 문명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저런 야비한 짓을 할 수 없도록 네. 경제 쪽에서 정치권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네.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 자체의 기술력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말씀하셨듯이 경제 침략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해가 넘어가면서 석양이 아름다운 곳을 저희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신안의 대표적인 섬 중에 하나, 네. 천사의 섬 중에 하나, 느리매입니다. 증도. 증도에 지금 해가 막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자, 정혜인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된 이곳. 생태관광 1번지인 이곳은 바로 신안 증도입니다. 제 뒤로 시원한 바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변 위를 걷다 보니까 정말 몸과 마음까지 모두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이곳에서는요, 무더위를 싹 날려줄 만한 특별한 여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19 신안섬 갯벌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까지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가족여행을 왔는데 올해 어디로 여름휴가를 떠날까 생각하던 차에 SNS에 신안섬 갯벌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는 걸 보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많이 즐기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보트를 탈 수 있는 내포츠 체험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축제 와야 될까 망설이시는 분들 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직접 와보셨으니까 추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오시면 수영이나 갯벌 체험 말고도 캐리커처 그리고 공연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걸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놀러와 보세요. 신안섬 갯벌축제 꼭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신안섬 갯벌축제 꼭 놀러오라고 하는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축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요.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조재우 증도 슬로시티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요. 올해 이 축제가 처음 개최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저희 제1회 그 신안섬 갯벌축제입니다. 이 섬 갯벌축제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8월 8일 날 섬의 날을 지정이 돼가지고 그거 홍보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신안에 있는 이 갯벌 자체를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신안의 중도에 있는 갯벌은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갯벌들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축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장님의 추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수한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갯벌을 바르고 갯벌을 가지고 노는 그 체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증도 온 김에 좀 즐기다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날씨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일 태풍이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예보가 되어 있잖아요.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신안군 그 상황실하고 수시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축제에 오시는 분들 안전하고 좀 더 즐겁게 축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섬 신안 증도에서 2019 신안섬 갯벌축제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안섬 갯벌축제에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야, 넉넉히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해는 넘어가고 네. 예, 햇빛이 또 바다에 그냥 아니 저는 파도 소리 들리고 파도 소리도 너무 좋은데 갯벌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가서 머드팩이라도 풀어야 될 것 피부 같아요. 좋아지게. 그렇죠. 근데 말이죠. 정혜인 리포터가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뭐죠? 뭐냐면 축제장에 가서 먹거리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꼭 하나 먹고 와야 될 거 바로 신안에서는 짱뚱어탕! 이거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짱뚱어탕 빼놓을 수가 없죠. 보양식이에요. 그리고 중도 들어가기 전에 네. 지도 쪽에 들러가지고 네. 인어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느낌 알아요. 느낌 아니까. 자, 꼭 한번 들러보시고요. 네. 피서도 꼭 그곳에서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 4823번. 오늘 증권시장에 사이드카 발동이 될 만큼 경제가 어려운데요.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더욱 단합하면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정말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네.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예, 다시 올라가야죠. 네. 알겠죠? 더 험한 경우도 우리 다 견뎌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다음 문자요.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힘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맥주 한 병이라도 일본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저도요. 6681. 저도 이제 맥주 애주가로서 네. 그렇죠. 당분간 끊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딴 거 먹자고요. 많잖아. 딴 거 먹어. 예. 자, 1355번님, 일본 아베게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이 피해를 보게 되시는 분들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십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조상들은 일제 치하까지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긴간 동안을 힘들었는데 우리는 최대한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사진 받고 있습니다.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운동 좀 해봐야죠. 이제. 그럴까요? 여름이니까 또 그럼요, 땀 그럼요. 빼면서 볼강인 나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설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동시에 복근의 힘까지 기를 수 있는 레그 서클 동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요. 그대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옵니다. 어깨목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골반 편안하게 내려두시고요. 왼쪽 무릎을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실 건데 이때 우측 골반이 따라 들리지 않게 눌러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손은 양손 양옆으로 마시는 숨에 최대한 무릎 바닥 스치듯이 다리를 다시 뻗어 제자리. 내쉬는 숨에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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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바꿔서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자, 한 다리씩 좌우 똑같이 풀어주신 다음엔 이제 복부 힘을 조금 더 사용해서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주실 거고요. 자, 허리 쪽이나 복부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무릎으로 서클을 그려주실 때 조금 더 작은 원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조금씩 풀리셨으면 다리를 뻗어서 조금 더 깊게 서클이 크게 들어가 줍니다.
호흡은 반바퀴에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무릎 바닥 스치듯이 끌어올려 주실 거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스치듯이 끌어올려 주시고 이때 무릎이 너무 열려버리지 않게 최대한 모으려고 하시고요. 반대쪽도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고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우리 몸의 순환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이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이렇게 운동을 해서 땀을 좀 이렇게 빼주면 말씀하셨듯이 숙면도 취할 수가 있고 네, 맞아요. 건강도 오히려 또 다이어트도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도 아이들이 네. 이 뜨거운데도 네. 친구들이 부른다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들어왔는데 땀으로 샤워를 했더라고요. 정말 애들은 그냥 뭐 더워도 그냥 좋은 거죠. 맞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투덜투덜 대기 다 바쁜데 아이들은 진짜 천진난만한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그 심정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아빠가 되면요. 네. 가장 또 두려운 시기라는 게 또 방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말라고요? 근데 뭐 부모님 아니면 뭐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 뭐 어디 쪽을 많이 다니세요? 저는 이 남도 쪽은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정말 좋은 데리고. 아빠. 좋은 아빠의 알아야 될 텐데. 표본. 예, 알아야 될 텐데. 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아요. 아, 참. 정말 갈만한데 없나 부모님들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 기회에 이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핫플레이스 장소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가 핫플레이스예요? 다급하잖아요. 뭔가 지금 모여 있는 거 보니까 핫플레이스 같긴 한데. 이런 위험한 같은데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하러 간 거 같은데요? 이거 뭐야? 지루한 방학을 더 짜릿하고 더 야무지게 즐기는 재밌겠다. 방법. 여수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신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야 될까 걱정 많으시죠? 우리 아빠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그 아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준비할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뭘까요? 뭔가요? 바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 자, 아빠 현진이 선택한 첫 번째 놀이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양말을 신기 시작하는데 바로 미끄럼 방지용 안전 양말입니다. 양말을 받지 않는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이 미끄러우니까요. 아니지 않아요. 너무 뛰는데요? 넘어질라 뛰지 마라. 그게 말처럼 되나요? 이런 놀이천국에선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요? 얘들아 마음껏 뛰어놀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몸을 좀 풀려고 옷을 한번 입었어요. 어머, 뭐예요, 저게? 어떤 옷이냐면 뭐죠? 찰싹 붙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찍찍이요. 이게 찰칵 나와야 하는데. 네, 다시 한번 2차 시도. 자, 이걸 아니 쉽지 왜 안 않더라고요. 붙는 거죠? 제가 살이 쪘나 싶어. 아이고야. 아빠들은 안 되는 걸로. 네, 안 되는 아이들은 되는 걸로. 아이들만 되는 걸로. 풀었어요. 아이들 됐어. 몸매는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몸을 풀었어요. 그대로 편집으로 멈춰주세요. 편집만 하면 이걸 다 보여주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리얼 놀이터로 출발한 이곳은 11가지의 안전체험이 가능한 안전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안전체험을 직접 그 체험함으로써 그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그 대처법을 또 숙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뭐 무척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을 확실히 배우는 시간인데요. 인생 수업이라 할 만하겠죠. 우리 지역에서는 이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해상에서의 안전인데 이제 우리 필수가 됐죠. 친구들에게 정말 너무나 필수예요. 중요한 네. 안전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있잖아, 애들 있고요. 자, 즐거운 바다 여행을 떠난 아이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이게 된다면. 근데 이제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배가 기울어졌어요. 그거 뛰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요?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려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닷물로 빠질 텐데? 그렇죠. 괜찮아요. 운명좋게 챙겨 입었다고. 네, 배운 대로 척척 해내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입도 맞고. 네. 점프! 어이구. 탈출에 성공합니다. 정말 대견하죠. 살면서 누구든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어떤 응원이죠? 봅니다. 자, 이렇게 놀이처럼 배우다 보면 기억에도 몸에도 쏙쏙 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위험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겠죠? 잘 들어야 될 거예요. 다양한 사고를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출을 해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혹시나 집에서 화재나 정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애들이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안전교육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수에 가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상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핫플레이스. 아니, 그런데 제가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떨리는 거 있죠? 어디죠? 빨리 가볼까요? 정말 떨렸습니다. 만개 같은 느끼고 가지고 신비롭게 보이는데. 지금? 신상 놀이터 한바탕 돌아볼까요? 자, 일단 연령별 맞춤형 놀이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바이킹, 뭐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전 세계 불과합니다. 최초로 스카이트랙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루지트랙 테마파크입니다. 그리고 루지 이외에도 야외 놀이공원과 또 실내 공용 테마파크 30여 명의 안전 보안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여러분의 안전을 아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 스카이트랙 루지 월드. 루지란 그 일종의 바퀴 달린 썰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에 간단하게 조작법하고 안전수칙 알려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법은 핸들을 잡으신 상태에서 몸쪽으로 당기시고 간단하더라고요.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시고요. 감속을 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브레이크 잡으시면 감속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전거처럼. 자, 투지 전용 도로를 따라서 이어지는 1260m의 흥미진진한 루지 여행입니다. 와, 엄청 기네요. 제 뒤를 쫓아오는 공룡 보이시죠?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와. 모든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능입니다, 만능. 정말 이거 뭐 그 손이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자, 올라갈 때는 가만하게 리프트로 갑니다. 하늘에서 보던 건데. 천장에서 보는 건데. 떨린 거겠죠.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끌고 올라가려면 힘든데. 저거는. 자,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는 이 루지입니다. 여러 번 탈 수 있군요. 네. 지금의 기분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와, 신난다! 정말 신나죠? 진짜 신나 보여요. 이번들 몇 번 타봤구나. 어른들이 더 신난 거 자, 같아요. 아는 기분이 더 신나는 거 다들 아시죠? 야. 자, 스피드 단단히 장착하고 전진입니다. 와, 재밌겠다. 와. 오. 자, 이거 보세요. 바람을 싱싱 가르며 달리는 이 기분. 오. 속도가. 정말 아이들 놀게 하려고 왔다가 네. 우리 아버님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어유 얼마 여유로워요. 스릴 넘치고 진짜 생동감도 넘치고 진짜 너무 재밌네요. 방학을 맞아가지고 진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타면서 아빠랑 같이 레이스하니까 재밌었어요. 아들은 처음 타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한 번 박았대요. 그런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내력.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는데 엄마가 빠지신 것 다른 같아요. 어머니가 더 좋아하세요. 여름을 여기 여수에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보대사입니다. 자, 이번엔 시원하고 아찔하게 즐길 준비하십시오. 수억만 년 전에 이 땅의 주인이었던 공룡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와, 아이들 공룡 진짜 좋아하잖아. 핫 플레이스, 공룡들의 세상, 아이들의 놀이터, 공룡 놀이터인데 야, 정말 최고네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어요. 공룡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와. 정말 좋아했습니다. 남다른 스케일과 비주얼을 자랑하는 공룡들 사이로 버라이어티한 체험이 즐비한 이 매력 만점의 쥐라기 세상. 루지 일단 먼저 타고요. 네네. 이제 여기 한 번 더 왔는데 애들 엄청 신나게 잘 노네요. 하나밖에 없는 시기에 이제 겪고 있는 휴가인데 일단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놀아줄 계획이고요. 네네.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휴가 있는 기간 계속 애와 같이 물놀이도 하고 안 아프게 놀아주는 목표입니다. 얼마큼 재밌어요? 저도요, 이만큼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의 의한,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놀이터. 아이들을 놀게 하려다가 엄마 아빠가 더 반한다는 그곳. 안전해서 좋고 재미있어 더 좋은 여수의 스페셜 가족 놀이터에 올여름 안심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루지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여수에 뭐 1160m. 볼거리가 뭐 여수 밤바다라든가 뭐 오동도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 있네요, 이제. 야, 정말 신기한 핫한 플레이스였어요. 네, 하면 재밌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아이들과 놀잖아요. 놀이터예요. 맞아요. 말 그대로 놀이터에 가족들과 함께 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왠지 이 방송 보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나 저기 갈래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이 레이싱도 좋아하고 맞아요. 공룡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수에는 근데 이거 말고도 놀거리가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뭐 여러 번 여러분들께 뭐 소개해드린 적이 많지만 여수에서 그 중에서도 네. 아마 여수에 가시면 2층 버스 안 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층 버스 안 타시고 타봤어요. 이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해서 돌산대교까지 가는 코스가 있는데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코스거든요. 그곳을 가시고 이 여수 하면 뭐 야경 항상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야경 보실 분들 또 핫한 곳 바로 그곳. 이 여수 엑스포 이 현장에서 뭐죠? 비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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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쇼 하면 음악과 또 불빛과 물과 영화와 영상과 이런 것들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최고입니다. 아니 오늘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할 게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요. 일정표를 아주 단단히 타이트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고쇼는 제가 네. 추천합니다. 그래요?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봤는데 볼만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분수쇼도 네네네. 뭐 세계적으로 뭐 내놔도 될 만큼 꼭 추천합니다. 최고죠. 목포도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오늘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뭐요? 아니 그나저나 네. 요즘에 진짜 땀 많이 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나죠. 아니 정말 방바닥에 눕기만 하면 정말 온몸이 끈적끈적 진짜 체온이 더 내려가서 더 덥습니다. 네. 자고로 앉는 자리, 눕는 자리가 편해야지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법이거든요. 이 여름철 시원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여러분 한평으로 떠나보시죠. 왕골 돗자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왕골. 찌는 듯한 더위에 속성을 즐긴 여름. 그렇다면 끈적이는 몸을 시원하게 달래줄 왕골 돗자리 어떠신가요? 이 오랜 전통을 간직하며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한평 왕골 돗자리. 이 한여름의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릴 한평의 왕골 돗자리 지금 시작합니다. 더워. 어우 더워. 진짜 더웠어요. 온몸이 찐덕찐덕거리는 요즘 같은 날씨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한평의 명물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한평의 월야면에서는요 정말 유명한 돗자리가 있는데요. 장인 정신이 깃든 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그 돗자리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돗자리.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물리쳐줄 왕골 돗자리를 찾아온 이곳 월야면 외세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르신들 다 모여 계시네요. 네. 여기가 한평의 그 유명한 왕골 돗자리 만드는 곳 맞나요? 네, 여기 한평 유명한 왕골 돗자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부터 옛날 전통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한다요. 아이고. 네, 옛날에는
여기 이 마을에 이 왕골 돗자리를 많이 만들었나요? 동네가 다 했어, 일촌이 다 했어, 품앗이 해갖고. 그러면 옛날부터 몇 년 동안 이거를 돗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100년도 넘지. 100년도 넘고 시네요, 가요. 100년 넘었어요? 이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이 품질도 뛰어난 한평 왕골 돗자리. 오리고고 광택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있었어요. 저희 큰 집에 3개 있어요. 이 왕골 돗자리 장인이 직접 가꾼다는 왕골 재배지. 완초라고도 불리는 왕골은 왕골 돗자리의 주 재료로 돗자리와 같은 공예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른 봄 3월을 파종해 봄과 여름 내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다가 한여름인 7, 8월에 수확해서 이 돗자리에 쓸 재료로 다듬어집니다. 왕골이 저렇게 생겼군요. 저 왕골 모르시죠? 정말 크죠? 이 사람 키를 쳐봤어요. 훌쩍 웃도는 왕골. 워낙 힘든 작업인 탓에 이 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외세마을 주민들은 이 왕골 수확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네요. 하우스도 더울 텐데. 왕골 다리 짜서 깔고 자면 시원해서 좋고. 몸이 거실거실해서 좋고. 맞아요, 진짜. 이 밭에서 뽑은 왕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잎과 대를 분리해 줍니다. 예부터 시원하고 촉감이 좋아서요. 혼수품이자 여름나기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왕골 돗자리.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한평 왕골 돗자리는 외세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마을 단위로 생산이 되며 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1990년대 말 에어컨과 수입산 저가 돗자리가 들어서다 보니 하나둘 왕골 농사를 손에서 놓게 되고 결국 한평 외세마을의 단 한 농가 정일범 장인만이 왕골 돗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을 입구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이 배워온 왕골을 쪼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야, 이게 일일이 손으로 다 쪼개는군요. 저거. 네. 여기 마을은 다 여걸로 생활해 나갔어라. 그리고 유지비들이 다 안고를 했어. 여기 안고리하면서 숨겼어라. 논에다 숨겨갖고. 예나 지금이나 명실상부 왕골 돗자리 마을인 월야면 외세마을. 이른 새벽부터 배워온 왕골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왕골은 물기가 있을 때 잘게 쪼갠 뒤에 한여름 떼역볕에 바짝 말려줍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 전통 왕골 돗자리로서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씀인데요. 네, 어르신 새벽에 지금 배워온 왕골 지금 바로 그날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다 해야지. 오늘 뽑은 건 오늘 다 해야 돼. 오늘 뽑은 거 안 하면 쉴 틈이 없으시네. 네. 요즘 근데 수입산도 많고 또 너무 시원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게 딱 좋다. 솔직히 한 40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내가 직접 하는 것은 돗자리는 깔면 벌써 시원해요. 요즘 같은 날씨 딱입니다. 시방이다. 네.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타야 하는 힘든 일의 연속.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된 작업에 힘이 들 법도 하지만요. 전통 왕골 돗자리의 명맥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 언제나 왕골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 외세마을 어르신들. 이거 만드는 거? 나는 어려서부터 했어. 근데 요거 돼갖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어머님, 작업만 하긴 너무 지루하지 않으세요? 예, 잠이 오고. 불러드리는 노래 좀. 그럼 노래 한 가락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어머님께 더 생긴 거는 본인이 직접 들어서 하세요. 한마는 대동강은. 반만 되던가. 요즘 핫하죠? 네. 하나, 둘, 셋, 큐! 한마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야. 변함없이 잘 저 노래 힘든 거 다 사라지잖아요. 아들 길러 어머니 삶이 담겨있네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네요. 저런 내용이었구나. 아들 길러서 며느리 삼고. 어머니의 이런 구구절절 신명나는 노래의 한가락에 힘을 얻어 힘들고 고된 손질 작업도 묵묵히 해내가는 우리 외세마을의 어르신들. 이 덕분에 화개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또 장단을 맞추셨네. 한 땀 한 땀 손길을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왕골 돗자리.
한평 왕골 돗자리가 좋다고는 들었는데요. 특별히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가 좋아요, 한평 돗자리는? 네, 질이 좋아요. 외국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질이 좋아요. 네. 잠은 뭐 편안해요. 이 자리를 잠 그거 땀을 다 흡수해버려요. 돗자리가. 그래가지고 그 몸에 고슬고슬해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좋고. 무려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평 왕골 돗자리.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왕골 돗자리의 역사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날에는요, 돗자리 시장이 열릴 만큼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한평 왕골 돗자리. 지금까지 반백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장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왕골 돗자리 장인 맞으시죠? 아, 유명한 장인은까지는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걸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부터 그전에는 국민학교니까 다니기 전에부터 국민학교였죠. 했어요. 그때는 여기 그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장으로 내다 놓으면 불티나게 팔렸던 한평 왕골 돗자리. 요즘엔 값싼 수입 돗자리와 쿨매트, 냉각 매트 등이 생겨나면서 전통 방식의 왕골 돗자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야,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전국민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배틀만 왕골 기계지네요. 돗자리도 세월에 밀려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산 토종 왕골을 재배해 돗자리를 짜는 정일범 장인과 그의 아내입니다.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배웠죠. 나 친정이 서울이에요. 서울 출신이거든요. 아니, 어머님 서울에서 오셨으면 더 배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집을 오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셨어. 두 양반이 방에서 밤낮으로 짜는 거예요, 자리를. 내가 저 자리를 짜는 것을 배우면 평생 나보다 짜라할 것인데 저걸 안 배워야지 하고 내가 안방에 들어가 볼 때는 안 해버렸어. 그땐 수동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하고 계시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전통 방식의 왕골 돗자리. 아니, 색깔이 깨끗하네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좋게 만들려면 엄청 힘들어요. 시절 날들을 엮어낸 조상의 멋과 우아함이 가득 서려있는 왕골 돗자리. 정일범 창희님, 앞으로도 왕골 돗자리 계속 만들어주실 거죠? 한때는 생활 필수품이었지만 이제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천연 왕골 돗자리.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한평 천연 왕골 돗자리.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집집마다 안방과 마루의 자리를 차지하며 이 더위와 땀을 식혀주던 천연 왕골 돗자리.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올여름엔 기계에서 나오는 서늘한 바람 대신 차디찬 냉각 매트 대신 어린 시절 추억의 돗자리, 천연 왕골 돗자리로 더위 걱정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이게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좀 잘 보존이 돼가지고 네네네. 시중에서 저런 걸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저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여름이 되면 그냥 마루에 딱딱 깔고 그냥 그럼요. 누워 있으면. 맞아요. 시원했는데. 이 왕골 돗자리요. 이 네. 꼬실꼬실해진 느낌 좀 아세요? 알죠. 알다 마다요. 이 느낌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 수입산 돗자리, 뭐 냉각 매트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땀 한 땀 정말 한 땀 한 땀 이 장인의 정성이 만들어진 이 한평의 왕골 돗자리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아니 저는 불과 어제까지 저 왕골 돗자리를 체감하고 왔어요. 정말요? 할머니 집에 다녔거든요. 주말에. 할머니 집에 있지. 네, 저 왕골 돗자리에다가 그 모시 이불 네. 하나면은 이 여름이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죠. 헬메트가 뭐가 아니, 필요해. 어렸을 적에 네. 저 왕골 돗자리에서 자보지 않은 세대는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네. 대부분이 뭐. 왜 자꾸 저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막 찾아. 죄송합니다. 지금도 되게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왕골 돗자리가? 난 지금 살 수가 있으면 샀으면 좋겠어. 그 편안함을 알기 때문에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그 느낌을 아마 추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주면 오히려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엄마, 아빠 더워. 에어컨 키는 것보다는 저거보다 쫙 까는 게 더 멋지지 않나? 거기에다 딱 수박을 먹으면 그렇죠.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몇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네, 인사발령으로 여수에서 지내며 칼퇴하는 날엔 오메전라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 덕분에 전라도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답니다. 오메 감사하여잉 0517. 여수야. 인사발령으로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전라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오신 거예요. 네. 네, 다음 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809님. 자, 여름방학에 아이들 어디 데려갈지 고민이었는데 가족 놀이터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집에서 책 보라는 소리 그만하고 직접 가봐야 되겠어요. 좋아요. 정말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수에 갈 만한 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저희 들렀다가 향이랑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갓김치 먹고 예, 얼마나 좋아요. 네. 밤에는 비고쇼 보고. 예. 자, 다음 문자. 네, 8655님 이번 주말 신혼 증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걱정도 많이 했는데 와우. 증도에서 갯벌 체험한다고 하니 아하. 정말 기대가 되네요. 미리 기대돼요, 가서 기대돼요. 좋아요. 아, 증도를 처음 가보시는구나. 짱뚱어탕. 정말 좋아요. 네, 짱뚱어탕 드셔야 돼요. 맞아요. 석양 놓치지 마십시오. 네. 아, 정말 예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이 네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고 매력 있는 전라도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멋진 얘기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메 전라도!